안녕하십니까. 청천의 전원주택 짓기의 청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원주택 기초작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1, 2편에서 들어왔던 예쁜 여자 목소리 아니라고 화면 닫고 나가지 마시고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없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기초를 하고 주택을 세울 겁니다. 기초작업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야리가다인데 우리말로 규준틀, 실을 띄우는 작업입니다. 규준틀 작업은 향후 구축물에 관계된 기초와 구조공사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규준틀 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땅에 평면도가 그려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평면도의 모든 선은 벽체의 중심입니다. 가장 바깥쪽 외벽을 기준으로 연장선을 그려봅니다. 연장선의 양끝에 튼튼한 말뚝을 박고 일정한 높이의 실을 팽팽하게 묶어줍니다. 반대쪽 가장 바깥쪽 외벽에도 연장선을 그리고 말뚝을 박은 다음 실을 묶어줍니다. 이때 마주보는 두 연장선은 평행이 되어야 되며 모든 실의 절대 높이는 동일한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쪽도 같은 요령으로 연장선을 그리고 말뚝을 박고 실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실은 이런 형태를 띌 겁니다. 양쪽 꼭지점의 길이가 일치하면은 규준틀은 정확히 띄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파기하고 기초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질 때 인터넷 보고 따라한 규준틀인데 높이하고 수평 맞추는데 조금 어려웠고요. 현장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막대기 하나 꽂고 쉽게 하는데도 크게 문제없이 잘 짓더라고요. 혼자 하다 보니 줄자를 잡을 수 없어서 동트기 전에 이렇게 레이저로 직각을 봤습니다. 텁하기 전에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 모습입니다. 텁하는 장면이고요. 저는 줄기초 부분만 넓게 팠습니다. 그리고 규준틀을 너무 가깝게 설치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 말뚝을 텁하기 영역보다 더 멀게 박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 파는 동안에 저는 철근 작업을 했고요. 철근도 국산하고 중국산을 구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요 화면 보시고요. 저는 19mm하고 13mm, 10mm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절단기하고 절곡기는 철물점에서 하루 임대해서 미리 잘라가지고 구분해 놨습니다. 임대한 유로폼은 200mm에서 600mm 규격하고 안쪽에서 꺾이는 부분에 연결되는 인코너, 바깥쪽에서 꺾이는 부분에 사용되는 아웃앵글, 그리고 유로폼을 고정할 때 쓰는 외지핀하고 아시바 파이프입니다. 방석 철근을 도리뱅이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결석선으로 묶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에도 유로폼이 밀리지 않도록 아시바 파이프하고 유로폼관을 신우대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반생이로 묶고 있네요. 표시된 부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외지핀인데 아웃 코너와 유로폼 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엮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유로폼 간에도 맞물리는 홈이 있어서 거기에 외지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하는 겁니다. 방석과 줄기초에는 각 모서리와 중간중간 수직뼈대에 19mm 철근을 봐가지고 수직뼈대 사이는 대략 한 250mm 간격으로 13mm 철근, 그리고 줄기초 가로 부분에는 10mm 철근을 배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펌프카와 레미콘이 도착해서 서둘러 레미콘 타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유로폼 걷어내니까 그런대로 잘 나왔습니다. 줄기초부터는 정확히 기준선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외곽선에 맞게 먹선 튀기고 그리고 폼을 설치해야 됩니다. 배관을 위해서 유로폼 사이에다 한 치수 큰 배관을 잘라서 스리브처럼 끼워 넣습니다. 표시된 부분은 그 플랫타이라고 하는 자재인데 폼 간의 간격을 맞추려고 사용합니다. 저는 200mm 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코너 부분 유로폼 연결에 사용되는 인코너와 아웃앵글 또는 아웃코너라고 부르는 자재입니다. 인코너는 100mm 간격이 필요한데 아웃앵글은 폼 연결 간격이 제로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철근이 치우치지 않게 벽돌을 넣어서 간격을 만들어주고 레벨선을 띄워서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콘크리트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폼은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줄기초를 위한 폼 작업하고 고정 작업이 완료됐고 레미콘과 펌프카가 도착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고 건축주가 유로폼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 폼은 철거해도 되는데 매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 유로폼은 철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완전히 철거했기 때문에 매트 기초 폼을 다시 맺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해서 한쪽 폼이 터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줄기초는 잘 나왔네요. 오수 하수 배출용으로 만든 파이프 구멍도 제대로 뚫렸습니다. 되메우기를 하고 하수 배관하고 오수 배관을 했습니다. 설비 부분은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 배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후일을 생각해 별도의 배관을 빼가지고 줄기초 밖으로 최단 거리로 뺐습니다. 배관 작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건축용 비닐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배관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목재로 만들어 놓은 사각형은 욕실과 다용도시입니다. 물을 쓰는 곳이라 방바닥보다 낮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다운턱이죠. 유로폼에 각재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평 레벨하고 물 끊기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폼에 부착된 각재에 맞춰서 평탄 작업을 할 겁니다. 사진은 못 찍었는데 안타깝게 북쪽 유로폼이 터져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매트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네요. 며칠 뒤 유로폼하고 각재를 제거하니까 물끓기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물끓기는 비가 올 때 기초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능을 합니다. 가장자리에 군데군데 꽂혀 있는 쇠막대기는 기초가 양생이 되기 전에 미리 꽂아 놓은 L 앙카입니다. 나중에 이 L 앙카에 토대를 고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완성됐으니 기초편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건축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